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할 거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한 지 지금 이제 다 돼가는데요. 내일이면 바로 그날이 되는데 그날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적막을 깬 첫 포성인데요. 원래 전쟁이 전면전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징후가 있습니다. 그런 징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무튼 포격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사면 초가에 갇힌 이 우크라이나 정말 대위기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러시아 군 그중에서도 해군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나토 해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평화의 상징입니다. 올림픽 성화 베이징에서 꺼져버렸습니다. 이게 그 사진인데 폭설이 내려서 성화가 꺼졌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베이징에서는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있어요. 자, USA 투데이가 보도를 했는데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베이징 국립경기장 입구에 설치된 성화가 꺼진 것으로 보인다. 작은 불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성화가 꺼졌는지 여부를 묻는 IOC의 질의에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죠. 그래서 몇 시간째 불꽃이 하나도 안 보인다.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베이징 올림픽 측에서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불꽃이 보이는 겁니다. 쟤네들이 그냥 마음대로 라이터 가지고 켰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아테네에서 가져온 그 불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예비 불꽃을 또 아테네에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신 성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마 라이터로 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올림픽 기간 중에 평화와 인류 화합의 상징인 이 성화가 꺼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길한 징조죠. 그 불길한 징조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개막식 할 때 초청을 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줬죠. 2천억 달러어치 가스를 사준다. 2천억 달러, 우리로 돈으로 하면 240조 원어치의 천연가스를 사준다. 그러니까 제발 올림픽 할 때는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할 때 되면 하는 거지. 라고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이 평원의 특성 그리고 이 위도의 특성 때문에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나폴레옹 그리고 독일 이런 군대들이 모스크바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서 깨졌습니까? 그 추위에 깨졌죠. 그리고는 또 이 보급이 안 돼서 깨졌죠. 그리고 추위가 또 녹으니까 진창이 돼가지고 보급 부대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진창이 되어서 또 깨졌습니다. 그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차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기동을 못하고 그 사이에 소련군들이 독일군 전차를 그냥 거의 확 유린하듯이 깨버리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2차 대전 기간 중에 가장 최대의 기갑 전투가 벌어졌던 이 쿠르스크 지역이 지금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러시아군 기갑부대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결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음이 다 녹기 전에 즉 평원이 진창이 되기 전에 기동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진창이 녹아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군사TV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러시아군 T-72 전차 중대가 훈련을 하다가 완전히 그냥 중대 전체가 진창에 빠져가지고 포크레인하고 기중기가 끄집어내줬다라는 거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얼음이 다 녹기 전에 빨리 기동전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음 다 녹기 전에 그냥 빨리 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일 고집하는 건 아닐까. 이번 주말까지만 좀 버텨주면 올림픽은 평화 속에 치르게 되는데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착착 준비되고 있는 침공 전력입니다. 흑해 증강되고 있는 지상 타격용 그리고 이 항만 봉쇄용 잠수함인데요. 터키 현지 오신트 소식통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이에요. 2월 13일 오전 러시아 해군 지중해 분견대에 파견되어 있던 636.3형 개량형 킬러급 잠수함 라스토프 나 도누함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서 흑해에 진입했다. 타르투스항을 출발한 이 잠수함의 합류로 현재 흑해 함대는 킬러급 잠수함은 4척으로 늘게 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칼리브르
잠대형 순항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춘 전력이다. 지금 현재 지중해에 킬러급 잠수함 2척이 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이 킬러급 잠수함이 북상해서 이렇게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서 흑해로 들어옵니다. 바로 흑해로 들어오면 그 흑해의 북쪽에 크림 반도가 있고 우크라이나죠. 그런데 아마도 이 잠수함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나가자마자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봉쇄하는 이런 임무를 할 것이다 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을 합니다. 왜냐? 나토 함대가 따라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그냥 여기서 어뢰 쏜다. 들어오지 마. 라고 해서 800m밖에 안 되니까 폭이. 그렇게 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막는 이런 역할 임무를 가지고 이 지역에 배치가 된다. 그런데 이 킬러급 잠수함 세 척은, 나머지 세 척은 또 완전히 이 크림반도에서 나와가지고 세바스토폴에서 나와서 우크라이나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우크라이나 해군을 봉쇄하는 임무를 가지겠죠. 그러면서 또 이 잠수함뿐만 아니고 이 킬러급 잠수함들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다 장착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해군을 봉쇄하고, 그리고는 여유 전력을 가지고 이제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쏘아서 지상 타격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전력이 증강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동안 2월 16일 무슨 소리야? 도대체 2월 16일 날 전쟁 난다고 한 거 그 증거 좀 알려줘. 라고 여유를 부렸는데 이제 진짜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2월 13일 현지 시각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발표 대통령 공식 성명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혼란의 상황 속에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키예프에 직접 와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역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공식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야,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줄까요? 정말 뭐 이렇게 되면 전쟁 안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미 합중국 대통령이 수도 키예프에 있는데 러시아가 공격하겠습니까? 그리고 키예프와 아주 가까운 곳에 벨라루스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북쪽이죠. 그 벨라루스하고 이 벨라루스 지역에도 지금 러시아 군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러시아 군이 기동전 탁 펼쳐버리면 거의 이틀 만에 키예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예프로 제발 좀 와달라 라고 하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키예프에 직접 가줄 정도면 상황을 이렇게 안 만들었겠죠. 정말 위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 유럽 이 안보협력기구에 요청을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긴급 회의를 열어달라 라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요청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모든 유럽 안보협력기구 즉 OSCE 참가국들과 48시간 내에 긴급 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우리 국경과 임시로 점령 중인 크림반도에 증강 재배치한 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2월 13일이죠.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2월 16일 되기 전에 2월 15일까지 러시아 포함해서 회의 좀 하자 제발. 뭔가 좀 이야기 좀 하자 라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이 유럽 안보협력기구 여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 감시원들을 지금 보내놨어요. 과연 누가 안보를 선제 공격을 하는가, 누가 또 이 국제법을 위반하는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유럽 안보협력기구 요원들이, 국제기구니까 공격받을 일은 없죠. 비무장 상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데 놀라운 반전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해군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애드미럴 유스티노프 전단, 여기는 발트 함대 소속이에요. 발트 함대 소속의 슬라바급 순양함이죠. 이 슬라바급 순양함이 한 척이 고르시코프급 스텔스 호위함 한 척, 그리고 초기함 한 척 해서 세 척의 전투함, 한 척의 지원함 해서, 지원함 일단 빼고 세 척의 전투함으로 한 개 전단을 구성해서 지금 크레타 섬 남쪽에 와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함대의 바르야그 전단, 역시 이 바르야그 함도 슬라바급 순양함이에요. 여기가 또 우달로이급 구축함 하나, 그리고 고르시코프급 호위함 하나 해서 이란 앞에서 훈련하고, 그리고는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지금 지중해로 들어가서 흑해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이 흑해 함대에 있는 모스크바 전단, 여기는 순양함 한 척,
역시 이 모스크바 함이 순양함이 슬라바급 순양함이니까 그리고 우달로이급 구축함 한 척 그리고 호위함 한 척 이렇게 해서 흑해에 나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바급 순양함 전단이 3개가 이런 식으로 동지중해와 흑해에 진을 치고 나토 함대가 접근하는 것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나토 함대는 이 아드미럴 유스티노프 전단과 바레야그 전단이 오기 전까지 무려 3척의 항공모함이 트리플 캐리어를 하면서 이 크레타섬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죠. 바로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항모 타격전단, 그리고 이탈리아의 까보르 항모전단, 그리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 타격전단, 이 3개의 항모 타격전단이 뭉쳐가지고 클라망소 22라는 태스크포스 함대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계속 무력 시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력 시위하다가 애드미럴 유스티노프 순양함 전단이 오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튀듯이 사라져가지고 정말 놀랍게도 까보르 전단은 자신의 모항인 나폴리로 들어가서 그냥 입항해 버렸습니다. 해리 S. 트루먼 전단은 정말 놀랍게도 여기 크로아티아에 들어가서 거기도 휴식 정비한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항모가 하나 들어가서 휴식 정비하면 최소 3박 4일은 휴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3박 4일 휴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2월 16일 바로 개전 D-Day인데 여기서 휴식 정비하느라고 2월 13일 날 예장 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관계 안 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샤를 드골도 지금 프랑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나토는 군사적으로 직접 부딪히기는 싫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해석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유럽 안보 협력기구 OSCE 이 요원들 이거 어떻게 됐냐? 여기 직접 다 모여서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호소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 영국 국방부가 2월 14일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OSCE 이 당사국들 전부 모여서 회의 좀 하자라고 한 그 다음 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모니터링 활동 중이던 OSCE 요원들을 13일 6대의 차량을 이용해 국외 안전지역으로 탈출시켰다. 전쟁 관여 안 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좋다. 누가 먼저 쏘는가? 누가 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 전범인가? 이걸 좀 보겠다. 라고 하고 여기에 요원들이 파견가 있었는데 이 요원들을 전부 그냥 영국군 자기네들이 철수시켜줬어요. 이렇게 SUV 실어가지고 철수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여기는 감시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군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군하고 합동훈련하고 그러고 있었죠. 그럼 미군이라도 있으면은 인계철선이라도 되지 않을까? 미군을 함부로 죽일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미군이 철수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 부대가 160명 많지는 않아요. 한 개 중대급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지금 철수시켜버렸어요. 미 국방부 대변인실이 밝혔는데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배치되어 현지 병력과 훈련을 실시하던 플로리다 주방위군 소속의 제53 보병 여단 전투단 병력 160여 명에게 유럽의 제3국으로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 아니 이들이 남아가지고 키예프 근처에 있으면 키예프를 못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키예프 쪽도 아니고 지금 이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 이 전선 지역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있는데 루마니아 쪽에 있는데 그것마저도 불안하니까 빠져나와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미군이 비워버린 겁니다. 이거 뭡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군사적으로 마음대로 하라는데 그럼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신속하게 주겠다라고 했던 미국인데 바로 그게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하는 거였죠. 스위프트 코드. 바로 러시아의 달러 거래를 자격을 박탈해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러시아가 달러를 가지고 천연가스도 사고 팔고 석유도 사고 팔고 또 다른 생필품도 사고 팔고 하는데 그 달러가 없으면 이 무역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스위프트 코드 삭제가 대단히 위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러면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이 아직도 추운 이 동계 시즌에 러시아의 파이프가 유럽의 난방을 책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달러 거래를 못하게 하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에 못 들어가죠. 그럼 유럽에 동사자가 속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름 세계 랭킹 10위 언저리에 있는 이런 경제국가가 달러를 못 쓰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특히 그게 한국처럼 어떤 그 소비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생명과 관계된 이 천연자원, 난방과 관계된 이 천연가스를 유럽을 가지고 딱 그 쥐고 있는 이 러시아에게 과연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해서 달러 못 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 인식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아이고 뭐 내가 뭐 스위프트 코드 삭제한다니까 진짜 삭제한 줄 아네? 이런 거였습니다.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러시아 은행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되 러시아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는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62분간의 전화통화를 하고 그거 의미 없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때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신속하게 데미지를 주는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타스 통신이 크레물린궁을 빌어서 보도한 내용에 보면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뭐 나름 의미는 좀 있었다라고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스위프트 코드는 안 건드릴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병력은 다 빼고 러시아의 이 달러 사용 자격은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뭡니까? 그러면 뭐 일부 개인이나 일부 은행 이런 것만 좀 제재 좀 하고 크림반도 제재 연장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없죠. 이렇게 그냥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바이든 정부가 정말로 전 세계적인 이 분쟁을 해결할 의지가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유가를 급등시키고 금리를 급등시키고 해서 자기들만이 예측 가능한 뭔가 선물 지수를 만들어내는 여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계치에 간당간당에 도달한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진짜 포성이 울렸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이죠. 돈바스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내입니다. 여기에서 폭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워싱턴 소식통이 밝혔는데요. 2월 13일 저녁에 루한스크 외곽 마을에 폭격 주체를 알 수 없는 여러 발의 포탄이 떨어져 주민 8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마을은 국경 인근에 배치된 러시아군 포병대와 25km가량 떨어진 곳인데 폭격 주체는 알 수 없다. 현재 정부군은 휴가 복귀와 비상대기 태세를 발령했다. 일요일이니까 휴가 가고 한 사람들 있었다 이겁니다. 그거 처음부터 지금 휴가 복귀 시키고 비상대기 태세 이제 진짜 이제 개전한다라는 위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8명이 사망하고 포탄이 여러 발이 떨어졌는데 몇 발 이야기는 안 하고 8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은 포탄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쏜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군 포병하고는 한 25km 떨어져 있다. 러시아군 포병이 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로 뭐 한 25km 가량이 일반 고폭탄의 최대 사거리 언저리가 되죠. 아마 러시아군 포병대가 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서 D-Day, H-Hour에 뭔가 확 들어갔을 때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피할 길이 없다.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북한, 뭐 제가 강조하지만 북한 절대 핵 포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핵 가지고 있었으면 저렇게 되겠냐, 저렇게 당하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대국들의 이권 놀이터가 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무능력하고 코미디언, 그리고 코미디 방송의 PD가 또 비서실장, 작가가 비서실장과 이 PD가 정보국장을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머니들까지도 생존하기 위해서 총 쏘는 법을 지금 익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게 오늘의 우크라이나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는 그리고 임전의 당장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항상 굽신거리고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이 총 쏘는 연습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아마 곧 개전 소식이 있을 텐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이 한국 언론보다는 외신에서 나오는 이런 정확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메신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